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 안에 데이터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당연하게 완벽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요, 그 안정성 뒤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사진, 중요한 문서 같은 모든 디지털 정보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 하나 때문에 혹은 미세한 불안전함 때문에 확 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적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침입자,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입니다. 이런 침입자들이 일으키는 현상을 소프트 에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칩이 물리적으로 막 부서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장된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0이었는데 갑자기 1로 혹은 1이었는데 0으로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바뀌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메모리 칩의 기본 단위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주 작은 전자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이 양동이에 전하가 가득 차 있으면 1이고 비어 있으면 0을 의미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위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 멀리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 딱 하나가요. 이 작은 양동이를 땅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양동이에 가득 차 있던 전하가 훅 흘러넘치거나 반대로 텅 비어있던 양동이에 전하가 생겨버릴 수 있겠죠. 바로 그게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런 소프트 에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칩을 감싸는 포장재 있죠. 거기에 아주 미량이지만 포함된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선이 지구 대기랑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고에너지 중성자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칩 바로 그 내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걸 무작위선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불안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부품을 원자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말 똑같이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설계도랑 실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원자의 개수나 위치가 정말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차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 미세한 불안전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원래는 한 상이 똑같이 작동해야 하는 트랜지스터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결국 칩 입장에서는 1과 0의 그 미세한 전압 차이를 안정적으로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문제를 바로 증폭기 오프셋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골치 아픈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엔지니어들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들의 아주 독창적이고 똑똑한 방어 전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진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비 부품을 두는 중복 기술, 둘째는 회로를 아주 똑똑하게 배치하는 고급 회로 레이아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안정전압 설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눈에 떴 보이죠. 1980년대 64킬로비트 디램에서 95년 64메가비트 디램으로 오면서 부품 크기는 훨씬 작아졌는데 칩 면적은 오히려 10배 가까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빽빽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 방어 전략은 바로 중복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신 칩에는 처음부터 아예 예비용 메모리 셀들을 여분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불량셀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즉시 이 예비 셀을 딱 활성화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싣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은요, 마치 방어에 아주 유리한 도시를 설계하듯이 칩을 디자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칩 중앙에 십자 모양으로 주변 회로들을 쫙 배치하면 칩의 어느 곳으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그 지연 시간을 거의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똑똑한 레이아웃 설계만으로도 속도랑 안정성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죠. 두 번째 방어는 안정적인 내부 전력 공급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배터리나 콘센트에서 오는 외부 전력은 조금씩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칩 내부에 전압 강화 변환기라는 일종의 조정 장치를 둡니다. 이 장치가 뭘 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전력을 받아서 아주 안정적이고 낮은 내부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아주 민감한 트랜지스터들을 보호하고 항상 일관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엔지니어들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서요, 어쩌면 물리학의 근본적인 법칙에 맞서는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미래는 바로 이 스케일링 딜레마에 달려 있어요. 자, 보세요.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 밀도는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엄청난 이점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부품이 작아질수록 그 자체의 편차는 더 심해지고 아까 말했던 소프트 에러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이제는 정말 단 하나의 원자 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할까요? 기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흥미진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